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가 만든 코나 EV에서 화재가 많이 나고 있죠. 댓글에서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많이 화재가 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제가 미국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물론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을 수도 있지만 이게 체감적으로 잘 와닿지 않아서 이제 미국 사례나 북미 쪽 사례를 좀 중점적으로 찾아보았는데요. 근데 북미에서는 이 화재가 한 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실 이거 미국도 아니고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화재 사건이 한 건이 났었고, 충전 도중에 이제 터져서 이렇게 완전히 차고를 날려버렸고, 차는 완전히 전소가 됐죠. 저도 제일 궁금한 거는 이 화재의 원인을 알고 싶은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가 제일 궁금한데, 지금 이게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결과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가 한번 이게 타기 시작하면요, 특히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타기 시작하면은 뭘 남기질 않습니다. 그게 다 탈 때까지, 완전 전소할 때까지 멈추질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 타고 나서는 뭔가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지금 코나 EV가 LG화학 배터리를 썼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런 기사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애리조나에서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죠. 이제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스토리지를 지금 LG화학에서 납품을 받아서 이런 시스템이 애리조나에 있었는데, 작년 4월에 이게 불이 났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굉장히 크게 폭발이 일어나서 소방관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를 이제 설치하는 게 이제 홀드되고 조사가 들어갔죠. 그리고 1차 이 조사 결과는 안타깝게도 LG화학 배터리 문제로 잠정적으로 여기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특히 이제 덴드라이트로 인한 이제 세퍼레이터 막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결국 쇼트가 나서 이제 화재가 난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고, 이제 배터리 디펙이 문제다라고 이제 여기서 결론을 냈었는데, 굉장히 자체 조사 플러스 이제 서드 파티를 이용했고, 뭐 조사 결과에 굉장히 컨피던스하다고 하는데, 즉각 이것에 대해서 이제 LG화학은 당연히 반발을 했죠. 사실 반발할 수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이런 배터리 화재는 아까 이런 내용을 보여드렸듯이 나만 하질 않거든요. 한번 타면은 그냥 홀라당 다 태워 먹기 때문에. 근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2달 좀 전이죠.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안타깝게도 이제 배터리 문제로 일단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APS에서. 거기 결론 부분을 보면은 이 화재의 원인은 배터리 내부의 이제 디펙으로 인해서 거기서 화재가 났고, 그리고 중간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으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터리는 이거 타면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들이 이 배터리로 인한 화재를 끄기에 역부족했다라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문제도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훨씬 더 안전장치를 더 잘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막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기서 보셨듯이 셀 하나가 지금 터진 건데, 셀 하나가 터지면서 거기에 열들이 다른 데로 전이가 되면서 이 다른 배터리들도 같이 터지게 되는 효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머 러너웨이라고 하는데, 그런 설계에 있어서도 좀 미흡했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거고, 그러니까 작년 4월에 터졌는데 7월 30일 날 이걸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지금 배터리 스토리지는 워낙 큰 대규모고 시스테매틱하게 에너지로서만 쓰기 때문에 그래도 터져도 이렇게 겨우겨우 1년이 지나서 알 수 있지만, 자동차 화재는 제가 봐도 이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결론으로 나와 있는 보고서는 요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차들은 화재가 안 날까요? 이게 참 전기차의 가장 이제 위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면 전기차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포드 쿠가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익스플로러 팔리는 이제 SUV인데,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유럽에서. 이게 지금 판매가 지금 잠시 중단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배터리 문제로 인해서, 여기도 똑같죠. Fire Risk라고 해서 이제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로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잘 팔리는 차이냐면요, 유럽에서 세일에서 8월 달에, 제가 지난번에 이거 보여드렸죠.
8월 달에 테슬라 모델 3가 다시 1등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걸 위해서 이 데이터를 썼었는데, 여기 보시면 3위가 포드 쿠가 PHEV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8월 달에 지금 터질 위험으로 인해서 지금 판매가 중단이 됐다는 거. 생각외로 찾아보면 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BMW라고 지금 안전하진 않습니다. BMW도 지금 숏서킷이라고 해서 배터리 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BMW가 만든 PHEV도 지금 잠정 중단됐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나온 기사로는 최근 만든 이제 4,400대 정도의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커스터머에게 넘어간 거는 100대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BMW가 미리 연락을 했다고 하니까 현재 뭐 고객분들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다 지금 최근 일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면 전기차까지 안 가도 PHEV만 가더라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가더라도 이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참고로 PHEV가 생각 외로 CO2를 많이 내놓는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환경을 도움을 안 준다는 보고서들이 많거든요. 이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왜 그렇게 CO2를 많이 내나, 이론적으로는 적게 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배터리 용량이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외로 이걸 열심히 충전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하이브리드 같이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O2가 생각외로 2배, 4배 이상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면들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하기 귀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배터리로 올인하던가 하이브리드 정도, 그러니까 내연기관 위주로 쓰는 정도로 해야지, 이게 어중뛰게 하면은 소비자가 결국은 한쪽을 위주로 쓰는 것 같긴 합니다. 돌아와서 그러면 테슬라는 어떨까요? 테슬라도 계속 NHTS에 대해서 이걸 엄청 조사를 많이 받고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모델 S 같은 경우는 결함이 있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런 일들이 꽤 많았었고. 그래서 테슬라가 계속 이런 안전 데이터를 계속 스스로 공개를 하고, 여기 보면 뭐 8배 더 안전하다, 기존 내연기관 대비. 이거는 부분적으로 제 생각에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가 이용하는 데이터가 주행거리 데이터입니다. 차량 대비 몇 대당 불이 나는 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이제 그 차들이 얼마나 돌아다녔냐까지, 이제 주행 데이터까지 넣어서 이걸 산출하거든요. 그러면 8배 안전한 게 맞는데, 기본 이제 내연기관 대비. 근데 차량 대수만 봐서는 솔직히 그래도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조금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신 모델에서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덜하다는 점. 이제 모델 S에서 특히 문제가 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 말한 수치는 뭐 충전하다 불이 난다든지, 그러니까 뭐 다하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다각도적인 문제인 거지, 단순히 무슨 배터리 셀의 에러라든지 충전하다 불이 난다든지 이런 것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든 그냥 화재 나는 걸 모든 걸 통틀어서 계산했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조사는 하지 않도록. 근데 또 문제가 생기면 NHTSA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특히 사고 났을 때 배터리 팩에 데미지가 가는 걸로 이제 보여져서 보강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나와서, 일론 머스크는 이걸 읽어보니까 좀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보강을 하게 되면 차량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결국 이제 보강하는 쪽으로, 사고 시에도 배터리 팩을 좀 더 잘 보존하는 쪽으로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의 최근 뉴스가, 참 일론 머스크는 참 빠른데요. 그 배터리 데이 때 공개했던 셀2 카죠. 자동차에다가 완전히 이제 좀 더 프레임에 이제 지지대나 이런 걸 없애버리고 아예 배터리를 더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차량 프레임에서 몸무게를 감소하고 그 지지대 역할로 배터리를 넣어서 하겠다라는 셀2카인데, 이미 기가베를린의 특히 모델 Y에 들어가는 것을 이 새로 자기들이 자체 셀을 생산하죠. 더 키움 원통형. 제가 과거에도 그 배터리데이 플러스에서 많은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 그 새로운 셀과 플러스 이 셀2카를 이미 기가베를린에서 탑재하겠다라는 게 이제 유출이 된 거죠. 그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확인을 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래 배터리 데이 때는 이게 플레이드 파워트레인에 탑재될 예정이었는데, 근데 그때쯤이면 기가베를린이 완성돼서 모델 Y나 모델 3가 이제 유럽 공장에서 돌아가긴 할 테니까요. 근데 거기다 이미 자체 셀을 쓰겠다는 거죠. 와, 확실히 이 테슬라의 의지와 추진력,
굉장히 빠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이제 완전히 종식시켜버리는. 예, 저 역시도 지금까지 이제 이런 테슬라의 어떤 모습들을 추정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화재 사건들을 보니까 이거는 좀 그 새로 키운 원통형 셀이 양산이나 수율 같은 데도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테슬라가 할 수는 있지만 이 화재 같은 경우는 과연 안전성은 잡을 수 있을까? 이건 좀 걱정이 됩니다. 생각보다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있고 이렇게 급속도로 하다 보면은 안전성을 놓치지 않을까? 배터리에 있어서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